자, 첫 번째 썰 바로 가겠습니다. 4월 13일 화요일 썰방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오늘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화요일이네요. 저는 오늘 하면 하루 쉽니다. 수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불사를 거예요. 네, 불사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자,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제이수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제이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바로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학창시절에 인기 많고 공부 잘하는 학생도 공부 못하고 망따 당하는 친구랑 어울리면 똑같이 결국은 다른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드라마에서도 그렇듯 돈이 없던 사람들도 부자를 가까이 하고, 부자들의 정보를 통해서 옆에 부자들이 많으면 부자가 되고, 아무리 부자여도 주변 평균이 전부 다 돈에 허덕이고 있으면 혼자만 아무리 돈 많고 열심히 살아도 주변 사람들이 시기심 갖고 열등감 느껴서 망쳐놓는다거나 이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자성어 중에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듯이 양아치랑 놀면 양아치가 되고 부자랑 놀면 부자들한테 돈 되는 정보를 얻어서 더 잘 살게 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주변 평균 5명이 공부를 잘하면 자신도 성적이 오르고, 주변 평균 5명이 공부를 못하면 자신도 성적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옆사람이 중요한 건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현실에서 가족 건강 빼고는 돈이 최고인 건 맞죠? 저는 열심히 돈 모으며 살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친구가 돈이 최고인 줄 아니 돈이 다가 아니다, 돈이 너의 가치니 이러면서 돈을 비판하고 무시해서요. 음, 질문이 두 개네요. 여러분 한 장 더 받아야 되는데 난 한 개인 줄 알았는데 두 개네요. 하나를 더 집어넣었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네. 뭐 솔직히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주자적, 금묵자. 이것보다는 저희가 흔히 아는 말 있죠. 사자성어. 유상종. 예. 보통 유상종이란 말 쓰지 않나? 끼리끼리 올린다고. 예. 매나 비슷한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끼리끼리 올린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올리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끼리 올리고, 잘 사는 애들은 잘 사는 애들끼리 올리고, 못 사는 애들은 못 사는 애들끼리 올리고.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끼리끼리 올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인간의 삶에서, 자, 인간의 삶에서 환경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구로 치면 저기 수성구 있죠, 수성구. 수성구 쪽에 학군하고, 저기 달성구 쪽 학군하고 똑같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수능 성적을 봤을 때 똑같은 성적이 나오나요? 대구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하고 가장 땅값이 싼 곳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저기 달성군 합인면하고 수성구 범어동하고 아니, 똑같은 고등학교 있잖아. 거기도 달서고등학교가 있었고, 근데 거긴 아마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고 수성구는 고등학교가 너무 많아요. 근데 똑같은 고등학교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왜 결과가 다를까? 그럼 수성구는 왜 이렇게 땅값이 비쌀까요? 대구가 땅값이 비싼 편이긴 한데 저 달성군 합이면 저쪽은 쌉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봤을 때 한 7, 8배 차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 대구 선거 봉화하고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공부에서 환경이 주는 힘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뭐가 있습니까? 학원들이 밀집해 있어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주변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있잖아요. 거기 살려면 부모님이 평범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대단해야 됩니다. 자, 그 수성구 범어동에 살고 계신 분들 직업군에 보면 의사가 많아요. 그것도 하나 제가 얘기해 줄게. 수성구의 경신고등학교나 저기 뭐 오성고등학교 이런 데가 의치한을 많이 보내요. 의치한이 뭔지 아시죠? 의대, 치대, 한의대. 왜 그걸 많이 보내냐면 부모님이 의대, 치대, 한의대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의치한. 부모님이 제가 봤을 때 경북대 의과대학 출신이니까. 경북대 의대거나 아니면 영대 의대. 대구에서 이제 큰 병원에 치면. 예. 부모님 의사니까 당연히 그 영향을 받겠죠. 환경이 주는 힘이라는 게 여러 가지겠지. 뭐 주거지역. 뭐 주거지역도 있지만, 뭐 학원가 또 있지만, 부모님의 영향. 상대적으로 부모님이 똑똑하면 자식도 똑똑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교육을 안 시켜도 부모님 머리가 좋으면 자식들이 알아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교육자 집안 같은 경우. 보면 아니면 한 집에 보면 막 뭐 서울대, 연고대 막 이렇게 쫙 보내는 집도 있잖아요. 그런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힘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머리에서 나오는 거. 유전의 힘. 이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 누구야? 그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님도 예전에 그런 말 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타고난 사람 못 이긴다고. 공부해서. 한번 봐가지고 바로 흡사하는 사람 못 이긴다고. 유전의 힘은 절대적으로 크다고. 저도 그 말 공감하거든요. 유전의 힘이 이겁니다. 부모님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좋은 부모님, 똑똑한 부모님 밑에서 공부 안 하는 아들, 뭐 공부 못하는 아들 자식이 나오는 거나 본 적이 없어요. 대체로.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좀 가박끈이 짧거나 좀 교육과 담을 쌓으신 분, 그런 집안의 자녀들은 대체로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강요를 안 해. 강요를 안 합니다.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줘. 어. 안 다치고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그거로 좋게 부모님은.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썽 피우지 말고 자라달라 하는데 근데 말썽은 피우죠. 말썽은 피웁니다. 보통 공부 못하고 환경이 안 좋은데 보면 애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대체로 보면 공부 못하고 어디 갑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가잖아. 못 산 애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많이 가요. 물론 옛날에 특성화 고등학교 지금 옛날에 그 실업계하고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틀은 옛날하고 변함이 없어요. 가정 형편이 어렵다거나 뭔가 좀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간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건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로 좀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도 높고 사고를 칠 가능성도 높고 물론 인문계들이 사고를 안 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특성화거나 실업계 출신들이 훨씬 나쁜 길을 빠질 가능성은 커요. 옛날이나 지금은 변함이 없어. 자, 그리고 부자를 가까이 하고 부자들의 정보를 통해서 옆에 부자들이 많으면 부자가 되고 아무리 부자여도 주변 평균이 전부 다 돈에 허덕이고 있으면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아무리 부자들 틈에 있어도 나 자신이 뛰어나지 않으면 은찬님 어서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아까 질문하시면 이걸 알아야 돼요. 부자들 팀이 어떻게든 끼어 있으면 무조건 되는 것 같죠? 부자들이 바보입니까? 부자들이 바보예요. 그냥 끼어만 있는 거 가지고 내가 부자들과 똑같은 어떤 그 사람들 힘을 얻으려면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힘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얻을 수 있는 뭔가 장점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빼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잘해준다고요? 부자들이 바보입니까? 부자들이 일반 사람과 다른 게 내한테 득이 되는 사람, 시이 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이 따져요. 내 옆에 그냥 붙어만 있으려고 하는데 붙어 있는다고 해서 뭐 내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만들어줘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옆에 껴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들한테 뭔가 힘을 얻고 그 사람들을 인맥 삼아서 어떻게 좀 넓게 진출하려면 나도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돼. 왜 이게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뭐 강남권에서 서울대 간다. 나도 서울대나 못해도 연고대 정도는 가져야 돼요. 그래야 레벨이 맞아서 그 사람들도 아 얘도 뭔가 믿을만 하구나. 얘도 실력이 있구나. 무시 안 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부자들 틈이 껴있는데 쟤네들은 서울대 가는데 난 지방대 가봐요. 아니면 나는 대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 그냥 고졸로 있어봐. 그럼 걔네들이 가서 끼워줄까요? 아니면 걔네들은 뭐 부자들 그러니까 뭐 부자들 해가지고 뭐 각종 시험 뭐 변호사나 로스쿨이나 아니면 뭐 각종 고시 시험에서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들어가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게임만 하고 있어. 그럼 걔네들이 야 우리 그래도 그때 같이 놀았잖아 하면서 과연 끼워줄까요? 네버. 절대로. 적어도 내가 부자들하고 같이 어깨를 안 하려면 나도 똑같이 레벨을 맞춰야 돼요. 나도 실력이 있어야 돼. 그거 아셔야 돼. 강남권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나 잘한다는 거지. 강남권에도 꼴통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생각해 보세요. 강남권이 뭐 스카이나 어떤 좋은 대학교 많이 보내는 건 사실이야. 근데 전부 다 보내는 거 아니고 전체 비율로 따지면 그 전체 비율로 따지면 상대적으로 많이 보낸다는 거지. 거기서도 못하고 헤매는 사람도 졸라 많을 거예요. 무조건 대치동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목동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범어동 가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 나 자신의 그릇을 먼저 알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능력을 아는데 부자들 편에 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내가 어떤 그릇이 없으면 못 끼워요. 괜히 그릇이 없는데 끼었다가 본전도 못 챙길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사는 것도 빠듯한데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 서울에 재취동 보내려고 자식들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집, 대출 다 끌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학교를 보내면 얘는 분명히 서울대 갈 거야. 잘할 거야 생각하는데 안 된 경우가 더 많거든. 오히려 차라리 재치동 부르지 말고 그냥 일반 학군에서 그냥 내신 잘 받고 있으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괜히 빡센데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이슨이. 정말 좋은 학교 가가지고 어, 공부 잘하는 사람과 겨루는 것도 맞아.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치여가지고 내가 상처 입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스케줄이 힘들어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일반 학교 가가지고 내신 잘 받고 거기서 왕이 되는 게 더 좋아요. 특목고 왜 보면 뭐 과학고나 특목고 뭐 외고 같은 데 있잖아요. 가가지고 중학교 때 공부 잘한다 수제 소리 듣다가 그 외고 가가지고 너무 잘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기가 죽어가지고 거기에서 방황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학교 가는 거 아니야. 물론 상대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좋은 학교 가는 게 맞는데 오히려 내실 따기 또 훨씬 더 힘들다는 거죠. 아니, 그런 것보다 약간 전략을 선회해서 일반 학군 가가지고 거기에서 차라리 뭐 좀 상대적으로 내가 좀 우위를 점해서 성적을 잘 받아서 내신으로 밀어붙여서 거기서 왕이 돼서 좋은 학교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자 부자들 흉내만 낼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맞아요. 흉내만 낼 것 같아요. 우리나라 흉내 낸 사람 진짜 많잖아요. 척하는 사람. 부자들이 그거 모를 것 같아. 부자들이 속빈 강정인데 외차 끌고 다니면 모를 것 같아. 부자들이 뭔지 아세요? 능구렁이야, 능구렁이.
부자들이 그런 거 정말 잘 구별할걸요? 돈도 없는데 꿀리지 않으려고 비싼 차 몰고 뭐 있어 보이려고 다 털어가지고 어떻게든 부자 라인에 들어가서 외제차 끌고 하다가 가진 거 없는 거 알면 과연 그 사람들이 실력 가진 거 없고 실력 없는 거 알면 과연 같이 껴주려고 할까요? 안 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절대 모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사람도 많아. 척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진데. 사실 우리나라 따지고 보면 자기 게 아닌 사람도 많잖아. 아파트도 자기 게 아니잖아. 내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한 90%는 자기 집이라 얘기하면 안 돼. 왜냐? 지분이 은행이 더 많잖아요. 은행이 더 많잖아. 적어도 자기 집이라 얘기하려면 은행에 대출금 한 반전은 갚고 나서 얘기하던가. 그래서 척하면 안 돼요. 차라리 안 될 것 같으면 평범한 라인에 낀다던가. 그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흉내만 내고 어차피 저도 라인에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애시당초 허세나 그런 거에 돈을 안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좀 어깨 나란히 하고 어떻게 저 사람하고 연을 닿게 하려고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개털되잖아요. 안 껴주고.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현실에서는 가족 건강 빼고는 돈이 최고인 거 맞죠? 전 열심히 돈 모으며 살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친구가 돈이 최고인 줄 아니 돈이 다가 아니니 돈이 너의 가치니 이러면서 돈을 비판하고 무시해서요. 자, 돈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님은 잘 아셔야 돼. 저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돈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돈만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음? 자, 마지막 질문 답. 저 친구의 대답은 맹목적으로 돈만 쫓고 어? 돈만 맹신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왜 무시합니까? 힘들게 번 돈인데 왜 무시해요? 무슨 이미 범죄해서 돈을 모았습니까? 나쁜 짓 해가지고 부를 축적했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모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비난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적어도 직장 생활하고 있다면 돈을 벌고 있다면 똑같은 돈을 벌고 있으면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요. 사업회가 3천만 원 4천만 원 버는 게 그게 비난할 수 있는 겁니까? 세금만 똑바로 내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김진구님 어세요? 당당하게 안 그렇습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저 친구가 얘기하는 의도는 그거예요. 돈 모은 건 대단한데 그렇다고 돈만 맨먹고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만 쫓으면 나중에 인생이 허망합니다. 우리가 돈을 왜 모으는데? 편하게 살려고 모으는 거 아니에요? 네, 메일 보내면 됩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편하게 살려고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좀 행복한 걸 느끼려고 모으는 거 아니야? 무조건 모으려고 사는 거예요?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쓰지도 못하면 죽고 났을 때 내 돈이 되나요? 가족들한테 상속받겠죠. 내 돈이 아니죠. 죽고 나면. 맞잖아요. 돈을 벌었으면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돈이 무조건적으로 너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너의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돈을 모으는 건 저 친구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 보는 게 아니야. 좋은 겁니다. 버는 건 좋은데 너무 돈만 쫓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벌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거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살아라는 거죠. 뭐 취미생활 한다거나 뭔가 즐겁게 돈을 통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적절히 누리면서 살아라는 거지. 그냥 돈만 쫓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돈 하나를 바라보고 돈만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만 줬다가 뒤통수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돈만 맹목적으로 줬다가. 왜냐? 돈을 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사람이 돈만 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일하다가 돈 벌잖아요. 그러면 아, 돈을 좀 더 빨리 모으고 싶은데, 돈을 좀 배로 불리고 싶은데, 은행에 돈 넣어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럼 어떡하지? 아, 주식, 비트코인, 아니면 투자,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님 같은 사람들을 또 교모에 홀리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이잖아요. 돈을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돈을 더 빨리 모으려고 하다가 말아먹은 사람도 많아요. 물론 잘 된 사람도 있어. 물론 그 사람 나름이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돈을 모으는 걸 그 누가 비난하진 않습니다. 근데 돈을 모으면서도 건강이나 여러 가지 것들 챙기면 살아야 돼. 돈만 모으면 얼마나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무슨 부루마블도 아니고, 맞잖아요. 돈을 벌었으면 적절하게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뭐 내가 살아가면서 좀 즐길 거리가 있으면 적절하게 쓰면서, 과소비하지 않는 선에서 쓰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질문 두 가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 억지로 부자인 척 하는 것보다는 내 분수에 맞게 사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돈만 보고 살지 마세요, 제이슨님. 돈만 보고 살지 마.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